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전통이라 여겨졌던 만두가 미국에서 한국의 특허 음식으로 등록된 겁니다. 중국 최고 요리 명장이 문화 약탈이라며 국제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항의했지만 정작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의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한국 만두 한 점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후난성 조리문화대 교수 첸루안 펑입니다. 그날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은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이 만두를 특허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미국 특허청이 한국 만두의 주름 디자인을 공식 등록했다는 뉴스. 가슴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2000년 중국 역사가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던질 뻔했어요. 전 세계 음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였습니다. 어떻게 기본 음식의 형태를 특허낼 수 있지? 이건 피자 모양을 이탈리아가 특허내는 것과 같은 일 아닌가? 학계에서도 논쟁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한국 만두의 주름 패턴과 성형 방식은 충분히 독창적이라며 그 결정을 굳혔습니다.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는 문화대혁명 당시 사형 위기에서도 황제의 정통 만두 레시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집을 뒤지던 날 할아버지는 그 비법을 저에게 속삭였죠. 루아나, 이건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유산이다. 지켜라. 그 말씀이 제 평생 사명이 되었습니다. 뉴욕 국제 푸드 콘퍼런스장. 유리 케이스 안에 K 만두 디자인 특허 인증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옆에서 한국 식품 기업 대표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우리 만두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5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급성장 중이죠.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구내식당에서는 두뇌 활력 식품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5억 달러.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조상의 유산으로 한국이 돈방석에 앉아있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도둑질입니다. 만두는 중국 음식입니다. 2000년 전 장준경의 의서. 상한론에도 만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외침에 CNN, BBC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즉석 기자회견에서 저는 울분을 토했죠.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특허는 만두 자체가 아니라 K만두의 독특한 주름 패턴과 혁신적 성형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중국 문화의 경의를 표하며 동시에 우리만의 혁신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완벽했고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순간 제가 편협한 민족주의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중국 국회 식품유산위원회 위원장의 전화가 왔어요. 첸루안 교수, 당신은 이제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 사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곧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제 얼굴이 프로필 사진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만두는 중국 것 해시태그가 3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맡은 미국인 PD 마이클은 냉정했어요. 첸루안, 이건 민족주의 프로파간다일 뿐입니다. 방송사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다큐는 문화전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중립성? 5000년 역사 앞에서 무슨 중립이죠? 이건 진실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저는 뉴욕 코리아타운 한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피켓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문화 도둑질을 멈춰라라고 썼죠.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만두 정말 맛있는데. 뭐가 문제죠? 음식은 국경이 없잖아요. 한국 만두와 중국 만두는 다른 맛이에요. 같은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음식일 뿐, 저에겐 민족의 혼이었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공공장소 방해 행위로 체포하겠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제 체포 사진. 중국 언론은 저를 민족의 자랑, 문화 수호자로 치켜 세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의문이 일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석방 후 호텔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브루클린 한인마트. 시식 코너에서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갓 만든 만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망설이는 저에게 할머니가 건넨 만두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맛은 아버지가 어린 저에게 빚어주던 그 만두 맛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다른 향이 났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중국 만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맛이었죠. 어떻게 이런 맛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방식이에요. 전쟁통에 굶주린 피난민들이 함께 나눠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건 생존의 음식이에요. 주름 하나하나가 정성이죠. 벽에 걸린 흑백 사진. 6.25 전쟁 피난길에서 만두를 나눠 먹는 모습. 비틀거리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만두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들도 전통을 지키려 했던 거군요. 할머니의 말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만두가 어디서 시작됐는진 몰라도 지금은 당신도 우리도 함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건 음식이 아니라 이어지는 마음이죠. 할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만두회사 기술연구소장이에요. 특허받은 그 K 만두의 주름을 개발한 사람이죠. 그 아이가 열심히 연구한 덕분에 한국 만두가 이제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한국 만두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거죠. 다음 날 할머니의 소개로 한국계 미국인 PD 제이슨과 함께 할머니, 아들이 근무하는 K 만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계 최첨단 AI 만두 성형기가 1초에 50개씩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계가 만드는 만두가 모두 조금씩 다른 모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사람 손으로 빚은 것처럼요. 수십 명의 백발 할머니들이 그 옆에서 맛을 점검하는 모습.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전통과 기술을 융합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맛을 AI가 학습하는 거죠. 한 방울의 간장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만두 한 개당 소요되는 시간, 온도, 습도, 그리고 각 할머니의 손님까지 계산해 최적의 맛을 구현합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 인증 전통 기법 연계 시스템, 해썹 인증 위생 라인, 글로벌 식품 안전 표준 ISO 22000까지. 한국은 단순히 만두를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시스템화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특허받은 K 만두의 주름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56도 각도의 주름은 찔 때 육즙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하고 특수 반죽 기술로 쫄깃함을 극대화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유체역학 기반 만두피 설계가 핵심 기술입니다. 공장장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우리 만두가 대표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맛있는 아시아 음식이라고 극찬하셨죠.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 장 루이가 동양의 신비를 담은 완벽한 일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만두는 중국 만두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장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최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MIT, 스탠퍼드와 공동 연구를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는 음식물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 만두에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특수 아미노산 배합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K 만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스트레스 지수가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서울 남대문 시장의 전통 왕만두장인 박영호 할아버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문화재청 지원 서울 미래유산 보존 가게였습니다. 놀랍게도 벽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문위원회의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3대째 만두만 빚고 있습니다. 옛날엔 가난해서 만두피 하나로 가족 배를 불려야 했어요. 그래서 주름을 많이 잡아 적은 재료로도 포만감을 주게 만들었죠. 그게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네요. 박 할아버지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 때부터 기록한 만두 레시피입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과 하버드대학이 공동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 중이에요. 동아시아 식문화 보존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국가가 전통을 지키고 기업이 현대화하며 세계로 알리는 완벽한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첸루안 씨, 한번 맛보세요. 박 할아버지가 건넨 만두 한 입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정성이었죠. 이 맛은 우리 중국 만두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마치 같은 뿌리에서 자란 다른 꽃 같군요.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지만 각자의 역사는 있는 법이죠. 우리는 그 역사를 존중하며 발전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만두의 두 마음으로 변경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다르지만 결국 지키려는 마음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촬영 마지막 날, 서울 남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세계화에 성공했을까요? 제이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개방성과 혁신성이 아닐까요? 한국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와 공유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죠. 마지막 장면에서는 베이징과 서울의 만두장인들이 교차되며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문화는 지키는 자의 것이며 전통은 숨쉬는 곳에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만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두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귀국 후 후난 조리문화대학에서 아시아 음식 문화의 교류와 상생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번째 초청 연사는 서울의 청년 셰프 이지훈이었어요. 그는 제가 시위했던 그 한식당의 셰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입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이니까요. 이지훈 셰프의 강연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CCTV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죠. 한중 음식문화 협력의 새 지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강의 마지막 날, 학생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말했습니다. 전통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뜨겁게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한국은 그 책임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중국과 한국 합작 융합만두가 세계식품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지훈 셰프와 제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었죠. 동서양의 완벽한 조화라는 평가와 함께 말입니다. 미국 CNN에서는 식품계의 애플이라며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타임지는 미래 식량 혁신 10대 사례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도 특별 언급했죠. 동양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완벽한 만남.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문화는 가둘수록 죽고 나눌수록 살아난다는 것을. 한국의 강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세계와 나누는 열린 마음. 지금은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동아시아 식문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UN 문화유산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죠. 제 강연은 항상 이 말로 끝납니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문화의 바다에서 각자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인류의 행복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두는 결국 누구의 것일까요?
중요한 건 그 맛이 전하는 따뜻함이 아닐까요? 한국이 세계와 나누고 있는 그 맛. 당신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